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기 중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을 향해 다시 한번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북한에는 동북아 전체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우선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일본과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양국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이웃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바로잡아야 할 역사 문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협력과 과거사 해결을 이른바 투트랙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 관계에 대해선 과거 독일 모델을 언급하며 통일에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동북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에 북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가 어느 선진국들보다 코로나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며 오는 10월이면 전 국민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백신 허브 국가 도약, 글로벌 공급망 역할 제고, 저탄소 경제 전환 추진이란 3대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하는 데 정부가 기업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광복절 경축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우리의 광복절이자 일본에겐 76주년 종전 기념일인 오늘 나루히토 일왕은 즉위 이후 3년 연속으로 깊은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스가 아베 등 전현직 총리와 강요들은 일제가 저지른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또 다시 외면했습니다. 도쿄에서 박원기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태평양 전쟁 당시 숨진 자국민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8월 15일 열고 있는 전몰자 추도식. 2019년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은 3년 연속 깊은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부친 아키히토 일왕이 써오던 표현을 올해도 계승한 겁니다. 過去を顧み、深い反省の上に立って、再び戦争の惨禍が繰り返されぬことを切に願い。 반면 총리 자격으로 처음 참석한 스가 총리는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과 가해 책임에 대해 이런 반구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해 아베 당시 총리가 안보는 자력으로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창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올해 행사에서 강조했습니다. 我が国は積極的平和主義の旗の下、国際社会と力を合わせながら、世界が直面するさまざまな課題の解決に全力で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스가 총리는 자민당 총재 명의로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도 보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아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는데 지난해 9월 총리 퇴임 이후 확인된 것만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고이즈미 환경상과 아베 전 총리 동생인 기시노부오 방위상 등 올해 패전일을 계기로 한 현직 강요 5명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잇따랐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이승만 정권은 친일 정권으로 대한민국은 민족 정통성 궤도에서 이탈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내각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하나씩 제거됐고 친일파 내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구공원에서 던진 폭탄에 일본 육군 대신 출신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죽었다며 백선엽은 얼마나 그를 흠모했던지 시라카와 요시노리로 창씨 개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17명으로 주말 기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4차 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광복절 연휴 기간에 이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를 연결합니다. 박영민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17명입니다. 벌써 40일째 4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새 위중증 환자는 12명 줄었지만 사망자는 8명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478명 등 수도권에서 닷새째 1,0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비수도권 상황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15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2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확진자 규모는 어제보다 100명 가까이 줄면서 1,8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발생 기준으로 보면 최다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7일부터 매일 요일별 최다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2주간 감염 경로를 보면 가족, 지인 등 선행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된 비율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거리 두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도 광복절 연휴 기간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백신 접종이 그만큼 중요할 것 같은데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14만여 명입니다. 인구 대비 전체 접종률은 43.6%입니다. 접종을 마친 사람도 18만 2천여 명 늘어 전체 접종률은 19%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18세에서 49세 청장년층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진행 중인데요. 광복절인 오늘 오후 8시부터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끝자리가 5인 사람이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끝자리가 4인 청장년층은 잠시 뒤인 오후 6시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혹시 정해진 날짜에 예약하지 못했다면 10부제가 끝나는 19일부터 다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약 변경도 지금은 본인이 예약할 수 있는 날짜에만 가능한데 21일부터는 누구나 예약 변경이 가능합니다. 내일까지 광복절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이동량이 많은 만큼 방역당국은 고속도로 휴게소 4곳에 임시선별 검사소를 설치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되고 신분증만 들고 가면 누구나 검사할 수 있으니까요. 휴가 복귀 전에 꼭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유하는 얀센 백신 40만 회분이 오늘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모더나사와 협상을 마친 정부 대표단도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합니다. 신규 확진자는 주말임에도 1,800명대를 기록했는데 제주도는 18일부터 거리 두기 4단계로 격상됩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백신 수송 차량이 경찰 차량을 뒤따라 나섭니다. 오늘 오후 12시 50분쯤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얀센 백신 40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당국은 국제 파트너 협력의 일환으로 얀센 백신이 제공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 얀센 백신은 50살 이상이나 30살 이상 중 2차례 접종 완료가 어렵거나 우선 접종이 필요한 대상에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를 고려해 교정시설 입소자와 요양병원 시설 등 미접종자, 국제항해 종사자 등에 23일부터 접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일부 물량은 지자체 자율접종에 활용됩니다. 백신 공급 차질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미국 모더나사를 방문한 정부 대표단은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정부는 모더나사의 백신 개발 책임자들이 공급 지연에 대해 사과했다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화요일 오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주말인데도 1,8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제주도는 18일부터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내 해수욕장 12곳이 폐장됩니다. 한편 정부는 일부 전문가들이 방역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칫 방역을 소홀히 하면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 의료 대응 체계에도 큰 부담을 줄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네, 잠시 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작하면 바로 전해드리겠고 먼저 이충훈 의학전문기자와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초원 기자, 지금 4차 유행이 거세지고 있는데 아직 정점이 아닐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1,8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아직 정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점이라 함은 감소세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강력한 방역 조치로 지금 델타 변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억제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는데 지금 같은 방역 조치, 강력한 방역 조치가 계속된다고 해도 9월에 들어서도 크게 확진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수도권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중환자 치료 병상도 빠르게 지금 차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중환자 병상을 확충하기로 했다면서요? 일단 수도권의 확진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중환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달 전에 비해서 중환자 병실의 가동률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은 70% 이상이고요. 남은 게 한 30% 정도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급의 전체 병상의 1%를 지금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50% 늘려서 1.5%까지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그렇게 해서 120병상의 중환자실을 확보를 하고 또 신규로 종합병원의 1%를 신규로 지정하게 되면 쉬운 한 병상을 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현장 가시겠습니다. 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8월 15일 광복절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유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1주간의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1,780명입니다. 직전 한 주간의 1,495명보다 19% 증가하였습니다. 유행의 중심 지역인 수도권의 경우 1,077명으로 지난주 937명에서 15% 증가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난주 703명으로 그 직전주 559명보다 25.8%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대전, 충청 지역과 부산, 경남 지역, 제주 등은 유행 규모가 크고 계속 확산되는 추이입니다. 광주, 호남권과 강원 등은 2단계 이하의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로 그 전주의 0.99에 비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평균 위중증 환자는 377명으로 그 직전주 347명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한 주간의 사망자도 32명으로 그 직전주 21명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치명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현재 누적 치명률은 0.97입니다. 병상 등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은 아직 병상 대기 등의 문제는 없으나 환자 증가에 따라 여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유행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지고 장기화되면 적절한 의료 제공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휴가철 이후 전국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행이 완만하게 줄어들던 수도권은 지난주부터 다시 증가 추이로 전환되었습니다. 비수도권도 대전, 충청, 부산, 경남, 제주 등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와 휴가철 이동이 맞물리며 유행이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어 단기간에 유행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금주는 광복절 연휴로 인한 후속 영향도 발생할 수 있어 긴장을 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 백신이 임상 3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국산 코로나 백신들은 차례로 임상 3상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 백신 개발은 백신 확보를 위한 전 세계적인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백신 주권 확보와 안정적인 백신 확보를 통한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백신이 안전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한편
임상시험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국산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임상시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학원, 교습소, 미인가 교육시설의 방역관리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학원과 교습소, 미인가 교육시설은 많은 인원이 밀폐된 실내에서 장시간 수업을 하는 등 감염에 취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의 교육청과 함께 지난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전국 24,000개소의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방역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 중 12만 명에 대한 PCR 선제 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를 통해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접종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오후 8시부터 18세부터 49세 국민 중 생년월일 끝자리가 5로 끝나는 분들이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현재 사전 예약 대상자 중 약 60%가 예방접종을 예약하고 계십니다. 다만 18에서 49세 인구 중 자녀 백신 또는 지자체 자율접종 등으로 먼저 접종을 받았거나 접종이 진행 중인 인원이 약 665만 명, 30% 정도입니다. 이를 합산하면 18에서 49세 인구 중 약 72% 정도는 접종 예약을 하셨거나 혹은 접종을 받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에 따른 10부제 예약이 종료되는 8월 19일부터는 9월 18일까지 한 달간 추가적인 예약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간을 통해 예약률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약 당사자들께서는 본인의 건강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예약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광복절 휴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행과 이동 등은 감염 확산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코로나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바이러스도 함께 움직입니다. 모임과 약속,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주시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모쪼록 방역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요원들과 공무원, 의료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방역과 의료 대응, 예방접종에 전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을 보셨습니다. 이충원 기자, 브리핑 내용 먼저 정리해 주겠습니까? 네, 현재 상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휴가철 이후에 확진자가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그러니까 7월 말 8월 초에 완만하게 감소세에 들어섰는데 그 이후 휴가철이 지나자마자 휴가철에 이제 이동량이 많아졌고 네. 또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지금은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 이번 주 평균 확진자 수가 일일 확진자 수가 19% 증가했고요. 수도권은 15%, 비수도권은 26%니까 비수도권의 확진자 증가세가 더 컸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0.99에서 1.1로 늘어났고 또 위중증 환자도 더 늘어나서 지금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60세 이상 2차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자녀 백신이 많이 나오는데 자, 30살 이상은 자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거죠. 일단 원래는 이제 50대 이상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예, 있었죠. 예. 30대에서 이 백신을 맞은 분 중에 특이혈전증으로 사망한 사례가 나오면서 30세에서 50세로 상향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차 접종, 그러니까 60세 이상 2차 접종이 되면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시중에. 그래서 이 자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30대부터 맞을 수 있도록 하향한 겁니다. 일단은 그 원하는 분,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그 자녀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예약을 하면 맞을 수가 있고요.
2차는 교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2차는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면 면역력, 그러니까 항체 생성률이 더 늘어난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40대 이하 접종 예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약률이 생각보다 좀 낮다면서요? 네, 10부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예약률이 60%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50대는 80%가 넘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19일부터는 10부제 때 예약을 못한 분들이 21일까지 다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예약률이 좀 올라가기를 기대를 하고요. 오늘 또 20대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물론 고령층이나 고위험군이 매우 위험하지만 젊은 층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백신 접종 예약을 해서 꼭 맞는 게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많이 늘어나면서 확진자 규모가 줄질 않고 있는데 백신이 델타 변이의 전파력도 낮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델타 변이에도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1차 접종으로는 위험도, 그러니까 중증으로 가는 것은 상당 부분 막아줍니다만 이렇게 감염되지 않는 것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2차 접종까지 하게 되면 델타 변이도 전파를 막을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돌파 감염이라고 해서 백신 접종을 2번이나 했는데도 돌파 감염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양이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게 되면 어쨌든 간에 델타 변이라고 하더라도 전파력을 확연하게 낮출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복절인 오늘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해 도심 곳곳이 통제된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 1인 걷기 운동을 강행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혁명당 고영일 부대표는 광복절에 태극기를 들고 가는 80대 노인을 경찰이 이동 통제하고 막아버리는 모습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있다며 일본군 순사들이냐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광복절 연휴가 시작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광화문과 시청, 남대문 일대에 집회를 막기 위한 차벽과 울타리를 설치하고 곳곳에 경찰관을 배치했습니다. 진보 성향 단체들이 모인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 통일을 위한 8.15 대회 추진위원회도 오늘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반도체 가격 고점 우려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23개월 만에 유가증권 시장 전체 대비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3일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전날보다 3.38% 줄어든 444조 1,51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코스피 전체 시총은 2,285조 3,760억 원으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43%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9년 9월 4일 이후 처음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내다 팔면서 지분율도 2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52%대를 나타냈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은 하반기 공채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채용 일정은 물론이고 채용할지 자체가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중은행들은 금융의 디지털화로 은행 업무가 비대면으로 옮겨가고 영업점이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로 인해서 과거와 같이 채용 규모를 늘리기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시중은행의 채용 여부와 규모, 일정 등은 추석 연휴 전후가 돼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북부 최대 도시까지 장악했습니다. 카불 공격이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자국민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서 기존보다 증원한 5천 명의 미군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최대 도시 마자르 이 샤리프가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에 함락됐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마자르 이 샤리프는 아프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탈레반은 이에 따라 아프간 북부 전체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이 앞서 두 번째, 세 번째 도시인 칸다하르와 헤라트도 함락되는 등 34개 주도 가운데 24곳이 탈레반에 넘어갔습니다. 카불에서 불과 1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때문에 수도 카불 공격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함락되지 않은 카불에는 여전히 피난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از هرات به خاطر جنگ آمدیم. جنگا بسیار شدید بود. مردم ها همه کس آواره و در و در اینما تو به هر جای خود کشیدن که از جنگا چون جنگ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미국은 미국 요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일시적으로 미군 배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존 계획보다 늘어난 5천 명의 미군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달 말까지 미군 철수를 완료한다는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영국도 대사관 인력 규모를 줄이고 대피 작전의 속도를 올리는 등 서방 국가들의 아프간 탈출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IT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일어나 최소 2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리엘 앙리 IT 총리는 이번 지진과 관련해 한 달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CNN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304명에 최소 1,80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IT에는 150명가량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한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강진과 관련해 미국의 즉각적 대응을 승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강진이 2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2010년 IT 지진보다 규모가 크고 진원의 깊이는 더 얕다고 전했습니다. 뒤로 보이는 건 KBS 재난미디어센터 CCTV로 본 이 시각 독도의 모습입니다. 광복절인 오늘 독도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 지역엔 밤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내륙 지역도 대기가 불안정해 밤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상으로 비구름이 지나면서 지금도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까지 30에서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 특히 내일 새벽부터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내일 낮부터 경북 해안 지역도 내일 밤부터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내일 구름만 많은 가운데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3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광주 31도 등 대부분 지역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의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7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